자, 어제 한 거 보시면은 박스에 관한 거 폭 높이 넣어주고 거기에 색깔 깔고요. 이제 이 박스의 바깥쪽으로 여백을 넣는 거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박스에 안쪽 여백 넣는 거 해볼게요. 자,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파일은 03 패딩 HTML 열어주세요. 화면이 안 나오죠.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헤드 안에 지금 스타일이 시작 태그만 있고 종료 태그가 없어서 그래요. 자, 종료 태그 달아주세요. 자, 우선 박스의 크기부터 정할 겁니다. 박스 크기를 어, 폭을 300으로 하고 높이를 100으로 잡을 거예요. 각각 색깔을 다르게 넣을 건데, 자, 어제는 이 박스 1번, 2번, 3번, 4번을 각각 불러내서 폭 높이를 줬었는데,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똑같은 크기로 할 거면은 한꺼번에 P 태그를 불러주면 되겠어요. 자, 상단에 스타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서 P 태그에 대한 거,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이 P 태그 4개에 관한 폭 높이를 한꺼번에 넣어 볼게요. 자, 폭 위드스 300 픽셀 넣어주세요. 그 다음 높이 헤이트 100 픽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박스가 크기는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색깔을 다르게 하려면은 그때는 이제 각각 색깔이 다르니까 박스를 불러내줘야 되겠죠. 자, 각자 이름을 불러내 봅시다. 클래스를 점으로 표시를 먼저 하고요. 박스 1번 불러내서 중괄호 열고 닫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각각 다르게 주세요. 자, 첫 번째 박스에 우리가 안쪽 여백을 20씩 줬는데 다른 박스에 비해서 크기가 커졌습니다. 패딩은 안쪽에 여백을 넣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폭을 300을 넣었죠? 300에서 안쪽 여백까지, 안쪽 여백 왼쪽에 20, 오른쪽에 20까지 더해서 지금 40, 340이 되는 게 지금 패딩 법칙이에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의 박스 사이즈보다. 자, 그럼 두 번째 박스. 자, 두 번째 박스는 상하를 20, 그 다음에 좌우를 50으로 달라고 하네요. 자, 이것도 위에랑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들어가네요. 그럼 이거는 어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만 써볼게요. 자, 색깔 뒤에다가 한 칸 띄워주고요. 패딩. 자, 두 가지 씁니다. 상하 먼저. 상하를 20 픽셀. 한 칸 띄워주고, 좌우는 50이네요. 50 픽셀. 자, 두 개 쓸 때는 이렇게 상하부터 먼저 앞에다가 써주고 좌우를 옆에다가 한 칸 띄워서 써주면 됩니다.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세 번째 거 써볼게요.
세 번째는 상단에 20, 좌우는 50, 하단에는 30으로 달라고 하네요. 세 개로 쓰는 방식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 뒤에다가 한 칸 띄워주고 패딩. 상단 먼저 써야 됩니다. 상단이 지금 20픽셀. 자, 한 칸 띄웁니다. 두 번째로 나와줄 거는 좌우입니다. 좌우가 50픽셀. 한 칸 띄워주고 그 다음에 하단 쪽에 30픽셀. 자, 이렇게 좌우만 같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쓰고요. 자, 네 번째는 4개로 쓰는 방식으로 넣어 볼게요. 자, 박스 4번은 패딩 상단부터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게요. 20픽셀 상단에 한 칸 띄워주고 우측에 30픽셀 한 칸 띄워주고 하단에 50픽셀 한 칸 띄워주고 좌측에는 70픽셀.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백 넣는 거 방법을 했었고,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은 자, 박스 1번, 2번, 3번, 4번 사이에 지금 여백이 들어가져 있죠? 우리가 박스에 바깥쪽 여백을 넣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여백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원래라면 따닥따닥 붙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사이를 보세요. 약간 여기가 벌어져 있습니다. 저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조금 벌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 부분까지 딱 달라붙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태그마다 좀 어느 정도 여백을 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 여백을 처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없애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한 수치로 내가 만든 그 디자인이랑 똑같은 수치로 만들어 넣어줄 수가 있어요. 위쪽에다가 써 넣어 볼게요. 스타일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다가 어디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상단에다가 적어 볼게요. 자, 모든 태그를 불러낼 때는 별표를 넣어줍니다. 별표예요. 모든 태그라고 하면은 P 태그도 있고, 뭐 이미지 태그도 있고, UL 태그, LI 태그, 뭐 제목 태그 H1에서 H6까지 뭐도 있고, 그다음 뭐 div 태그도 있고, 스팬 태그도 있고, 뭐 그런 태그들 모든 태그를 부르는 게 별표예요. 자, 별표 뒤에다가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자, 바깥쪽 여백을 없앱니다. 마진 0으로 바깥쪽 여백을 다 없애주고요. 한 칸 또 띄웁니다. 안쪽 여백 패딩입니다. 패딩 0을 맞춰주고 바깥쪽 안쪽 여백은 모든 태그에서 없애달라는 뜻이에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모든 태그에 지금 여백이 다 없어지고 위쪽과 왼쪽에 보시면은 여백 없이 다 달라붙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백 지나가고 이제 4번 해볼게요. 수정할 부분이 저 첫 번째 거 P 태그 안에 지금 이미지 태그가 들어가져 있는데 지금 이미지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바디 안에 지금 제목 태그 한 개 들어가져 있고요. P 태그가 2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는 클래스명이 img 박스, 두 번째 P 태그 클래스명은 텍스트 박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져 있네요. 자, 우선 이 P 태그 크기 정해 줄 거예요. 자, 크기를
똑같은 사이즈로 폭을 50%줄 거고요. 그 다음 높이를 100픽셀로 줄 거예요. 그리고 각각 색깔을 다르게 넣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폭을 50% 단위 꼭 넣어주세요. 50%에 높이는 100픽셀 하고요. 각각 색깔을 다르게 해서 넣어주세요. 메모장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 P태그 두 개의 폭 높이 넣어줄 건데 각각 불러서 폭 높이를 넣어줘도 되지만은 두 개 다 P태그이기 때문에 P태그를 한 번 불러주고 색깔은 각각 다르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위쪽에 상단에 스타일 들어가서 P태그 불러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폭 먼저 위드스 50%, 일단 높이 헤이트 100픽셀 이렇게 해서 크기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색깔은 다르니까 각각의 이름을 부를게요. 자, 클래스명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img 박스에 b는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이 대소문자 가려줘야 됩니다. 박스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위에 거는 좀 핑크 색깔로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거 클래스명 텍스트 박스에 b는 대문자로 잘 적어 주시고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를 스카이 블루로 할게요. 자, 글이 너무 밑에 거는 길어서 지금 삐져 나옵니다. 자, 좀 글을 지워 볼게요. 자, 하단에 내려가서 두 번째 P 텍스트 박스에 글을 좀 어느 정도 지워 놓을게요. 자, 지워 놓고 박스 안에 글이 쏙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태그를 불러내서 여백을 다 없애 주세요. 자, 아까 했었던 여백, 전체적인 여백을 없애는 걸 넣어 주세요. 자, 그럼 여백 없애는 거 넣어 볼게요. 저는 상단에다가 적어 넣어 볼게요. 자, 모든 태그는 별표 표시를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바깥쪽 여백 마진 0으로 여백 다 없어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 여백 패딩 0으로 안쪽 여백도 없애줍니다. 자, 여백이 없어졌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블록 형태의 박스들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 저 위에 거 박스를 왼쪽에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박스를 오른쪽에 배치를 그 밑에 거 박스를 오른쪽에 이렇게 일렬로 나열되게끔 배치를 할 거예요. 자, img 박스 색깔 뒤에다가 한 칸 띄워줍니다. 자, 배치하는 거 플룻 F 눌러주세요. F 눌러주면은 좀 밑으로 내려가면 플룻이라고 있습니다. 플룻 엔터 쳐주고요. 자, 플룻에는 왼쪽, 오른쪽밖에 없어요. 센터 이런 게 없습니다. 레프트. 자, 그 다음 텍스트 박스. 자, 이 부분은 플룻 라이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럭 형태를 나열시키는 배치를 넣었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거 디자인 만들었던 거
자, 요 부분을 만들 수 있어요. 요 부분 박스 한 개 만들어서 폭 가득 차 있으니까 폭을 100%로 준 거고요. 높이는 이제 우리가 디자인할 때 요 높이 크기 그대로 해서 픽셀 넣어주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깔을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는 50% 해서 색깔 깔아주고 또 이 부분 50% 해서 색깔 또 깔아준 겁니다. 플룻, 레프트, 라이트 해서 배치를 시켜준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색깔 각각 주고 플룻, 레프트, 라이트 해서 배치를 해준 거예요. 질문 한번 할게요. 플룻이 레프트, 라이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지금 두 개만 있으니까 레프트, 라이트인데 이렇게 세 개로 나열을 시킬 때는 또 이렇게 나열될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도 있어요. 두 개가 옆에 붙어져 있고 한 개는 또 오른쪽에 되어 있고 또 한 개가 왼쪽에만 붙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이럴 때도 있죠. 세 개도 있지만은 네 개도 있을 거고 이 네 개도 두 개가 붙여져 있을 때 또 오른쪽에 두 개도 이렇게 붙여져 있을 때 네 개도 있지만 또 다섯 개도 있겠죠. 이럴 때는 X가 플룻, 레프트, 라이트는 플룻 자체가 지금 레프트, 라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밖에 없죠.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이 될 때는 레프트, 레프트, 레프트 그냥 왼쪽으로만 다 붙여줍니다. 자, 그럼 나열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그렇죠. 레프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는 라이트, 라이트 넣어주면 이거는 레프트 맞고요. 라이트는 라이트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 부분이 자꾸 오른쪽 이 부분도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을 큰 박스로 한 개 묶어줘야 돼요. 묶어줘서 여기 안에서 레프트, 레프트예요. 그러면 이 큰 박스는 큰 박스에다가 라이트를 한 번만 넣어줘요.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는 안에서 레프트, 레프트 넣어주고요. 지금 라이트 부분만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다시 3개 이상일 때는 레프트, 레프트, 레프트 똑같은 크기일 때 레프트만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레프트, 레프트로 하면은 일렬로 두 개는 정렬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라이트 한 개만 넣어주면 돼요. 라이트는 한 번만 나올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레프트 넣어주고, 그 다음 오른쪽은 라이트를 한 번만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박스를 한번 만들어주고, 큰 박스에 라이트를 넣어주고, 그 안에 있는 작은 박스 두 개는 레프트, 레프트. 왼쪽으로 나열시켜주면 돼요. 자, 그리고 4개 이상 될 때는 3개 이상 전부 다 레프트만 하면 되니까 4개도 마찬가지로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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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런 경우는 큰 박스로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큰 박스로 묶어준 다음에 자, 큰 박스 자체에서 레프트 한번 큰 박스 라이트 큰 박스 연두 색깔로 넣을게요.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정렬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는 또다시 레프트 넣어주면은 일렬로 정렬되고요. 오른쪽에도 이미 오른쪽에 큰 덩어리가 옮겨졌으니까 그 안에서는 일렬로 나열시키는 레프트 넣어주면 됩니다. 자, 5개도 마찬가지예요. 3개 이상은 전부 다 레프트니까 레프트 5개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05번 clear.html 파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공사 플룻 html 요 페이지에서 같이 할게요. 클리어라고 하는 그 태그가 있는데 클리어는 지금 하고 있는 플룻 레프트 라이트와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태그입니다. 플룻이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클리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p 태그 여기 이미지 박스에 레프트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 텍스트 박스에는 오른쪽 플룻 라이트를 넣어줬어요. 이 부분을 한번 박스로 묶어놔야 돼요. 자, p 태그의 시작 태그 앞쪽으로 커서를 두고 한 칸 내릴게요. 자, 그리고 그 앞에다가 div의 박스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시작 태그 앞에 두고 종료 태그는 잘라내기 컨트롤 X 잘라내서 P 태그 두 번째 P 태그 끝나는 부분에 붙여 넣을게요. 자, 그럼 박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에는 P 태그가 2개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이름을 좀 달아 놓을게요. 자, div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웁니다. 이름 다는 거 클래스 엔터 치고 따옴표 안에다가 박스라고 붙여 넣을게요. 자, 그리고 위쪽 상단 쪽으로 올라가서 이미지 박스, 텍스트 박스 적혀져 있는 요 뒤에다가 한 줄 넘겨서 박스에 대한 거 불러볼게요. 클래스명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박스 불러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박스 안에서 플롯을 썼기 때문에 이 박스는 정리가 한번 필요해요. 자, 클리어 보스 자, 클리어 보스는 초기화 시켜달라는 뜻인데 우리 HTML 태그 자체가 블럭 요소였죠? 이 블럭 요소들을 플롯이라는 CSS 가지고 억지로 나열시켰기 때문에 이 억지로 나열시켜 준 이 부분을 한번 이 박스로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 태그가 들어와야 제대로 보여져요. 플롯이 들어가는 자리는 항상 한번 묶어주고 큰 박스에 이렇게 초기화 태그를 넣어줘야 됩니다. 박스에 관한 크기 정하는 거, 그 다음에 여백 정하고, 그 다음에 배치시키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박스 넘어가서 이제 4번 볼더 열어주세요. 자, 이거는 다 이제 끌게요. 자, 열어졌으면은 파일이 4개 들어가져 있을 건데 순서대로 보시면 볼더 스타일, 그 다음 볼더 위드스, 그 다음에 볼더 컬러, 그 다음 4번째 거는 볼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볼더 스타일은 박스에 이제 테두리를 넣을 건데 그 테두리의 스타일, 그 테두리가 점선도 있을 거고 도트도 있을 거고 실선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스타일 넣는 거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거에서 볼더 위드스 테두리의 굵기 정하는 거 해볼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볼더 컬러 테두리의 색깔 넣는 거 해볼 거예요. 자, 네 번째 볼더는
이 지금 스타일과 굵기와 색깔을 한꺼번에 적는 방식으로 넣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파일 열어서 자, 사이트도 열어주세요. 자, 바디의 내용 보면은 제목 태그 먼저 들어가져 있고 피 태그가 5개 들어가져 있어요. 이름 다 달아놨습니다. 박스 1번부터 6번까지. 자, 설명 글 보면은 첫 번째 거는 테두리가 없는 거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숫자 잘못 적었네요. 박스 3번 두 번째 거에는 도트 점으로 찍혀져 있는 테두리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 박스 4번 대시 테두리는 우리 그 점선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바느질 모양으로 점선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 박스 5번 솔리드 이거는 실선으로 테두리를 넣을 거고요. 마지막 박스 6번 더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테두리가 이중적으로 선이 2개 들어가게끔 넣어줄 겁니다. 자, 상단에 스타일,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다가 클래스명 1개씩 불러내 볼게요. 자, 클래스를 먼저 점으로 표시를 하고 이름 박스 1번부터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첫 번째 거 테두리가 없는 테두리가 넌이네요. 볼더 마이너스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자, 넌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저장하고 확인해 볼게요. 자, 아까 모양이랑 똑같을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넣어도 표시가 안 될 건데 테두리가 이제 들어간 부분을 없앨 때 이렇게 볼더 스타일에 넌을 넣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요 박스에다가 안에 왼쪽과 오른쪽 박스를 넣고 전체적인 이 큰 박스에다가 선을 넣었어요. 테두리 선을 큰 박스에다가 넣으면은 똑같이 작은 박스에도 같이 들어가집니다. 선이 내가 넣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는 선을 안 넣고 싶은데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선을 빼야 되겠죠? 그럴 때 볼더 스타일에 넣어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경우가 또 있으면은 또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명 박스 3번 불러볼게요. 자,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박스 3번 또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볼더 스타일 도트.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박스 3번 박스는 지금 도트 모양으로 테두리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자, 클래스 점으로 표시를 하고 박스 4번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세 번째 거 볼더 스타일 대시.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도트보다는 선이 조금 깁니다.
자, 그 다음 박스는 실선으로 넣어 볼게요. 자, 클래스명 점으로 표시를 하고 박스 5번. 홀더, 스타일, 솔리드.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실선으로 테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 불러볼게요. 클래스명 박스 6번. 홀더, 스타일, 더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런 테두리의 스타일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볼더 위드스. 자, 아래쪽에 내려가서 내용부터 확인해 보면은 제목 태그 들어가져 있고요. P 태그로 3개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이름 다 붙여놨어요. 박스 1번, 2번, 3번 들어가져 있고, 내용은 첫 번째 박스는 테두리가 1로 지정을 할 거고요. 박스 2번은 테두리 5로 지정할 거고, 그 다음 박스 3번은 테두리를 10으로 지정을 할 건데, 모양이 있어야 굵기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중에서 솔리드로 볼더 스타일, 솔리드 넣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요 P 태그 뭐 이름을 각자 불러내도 좋고요. P 태그만 불러내서 테두리 먼저, 테두리 스타일 먼저 솔리드로 넣어봐 주세요.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자, 박스 1번, 2번, 3번 불러내기보단 저는 P 태그 한번 불러내서 일단 볼더 스타일을 솔리드로 줘볼게요. 자, P 태그 중괄호 열고 닫고 볼더 스타일 솔리드 실선으로 먼저 줍니다. 자, 그 다음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 볼게요. 자, 클래스명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박스 1번 불러내서, 자, 첫 번째 거는 테두리가 굵기가 1이네요. 자, 그러면은 볼더 위드스 1 픽셀 단위까지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은 다른 박스의 테두리 선보다 조금 얇게 1픽셀짜리로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박스는 볼더 위드스를 5픽셀로 넣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박스는 볼더 위드스를 10픽셀로 넣어 봐 주세요.
자, 그러면 박스 굵기가 각각 다르게 원하는 크기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 세 번째 거 파일 열어볼게요. 볼더 칼라 .html 파일 열어주시고 사이트로도 열어봐 주세요. 자, 우선 그 볼더 스타일을 실선으로 먼저 넣어 둘게요. 자, 요 세 개의 박스 테두리를 실선으로 넣어 놔주세요. 자, 한 개씩 불러내서 이제 색깔 넣어 볼게요. 자, 클래스명 점으로 표시를 하고 박스 1번 볼더 칼라라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거는 레드. 자, 빨간 색깔로 나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볼더 칼라 그린, 세 번째 거는 볼더 칼라 오렌지로 바꿔 놔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거를 들어가기 전에 테두리를 넣을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써야 돼요. 테두리를 넣을 때 스타일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드스 굵기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도 넣어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길게 적어 놓으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쓰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1, 2, 3 쓰는 방식은 잘 안 씁니다. 자, 네 번째 거 파일 열어서 자, 박스 1번 불러볼게요. 자, 클래스명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박스 1번 볼더. 자, 앞에 썼던 요 세 가지를 같이 쓸게요. 자, 굵기 굵기 먼저 넣을게요. 3픽셀 한 칸 띄웁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넣을게요. 스타일은 실선인지 도트인지 대시인지 이렇게 실선으로 넣어볼게요. 솔리드 한 칸 띄울게요. 색깔 넣어볼게요. 색깔은 코드 번호를 넣어도 되고요. 명사로 넣어도 됩니다. 색깔 빨간색으로 넣어볼게요. 레드. 이 세 가지를 넣었는데 앞뒤 순서 다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레드가 먼저 나와도 되고 솔리드가 먼저 나와도 되고요. 자, 굵기가 제일 뒤로 가도 되고 이 순서는 생각나는 대로 세 가지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은 3픽셀짜리의 실선으로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들어가셨어요. 자, 이제 볼더 테두리 넣는 거 지나가서 그 다음 파일 5번째 거 리스트 열어주세요. 자,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면은 바디 안에 제목 태그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 목록 태그 UL로 해서 LI가 총 5개 들어가져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에는 점이 찍혀져 있어요. 자, UL은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우리가 디자인한 걸로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디자인한 거. 여기서 UL을 쓰는 곳은 이 부분이에요. UL로 한번 만들어서 LI로 총 5개 만들어 주는데 이 LI가 원래라면 앞에 점이 찍혀져 있었어요. 그 점을 없애면서 이 5개가 나란히 나열되어야 되죠. 아까 배웠던 플룻으로 플룻 레프트로 옆으로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플룻을 들어간 자리에는 큰 박스를 한번 넣어주면서 클리어를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이미 UL로 큰 박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UL 안에 LI다가 플룻을 넣어줄 거니까요. 자, 우선 요 점 찍혀져 있는 요 부분을 없애는 거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스타일 자, 공백 주고요. 이름이 달려져 있네요. UL 클래스명 마커를 불러내 볼게요. 자, 클래스명 점으로 먼저 표시를 하고 자, 오타 없이 마커 불러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할게요. 자, 점 찍혀져 있는 거 없애는 겁니다. 리스트 스타일 넌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점이 없어지면서 이 부분에 이 LI 한 개 한 개를 크기를 정해 볼게요. 이 LI 불러내서 자, 폭을 100으로 주고 100픽셀이요. 그 다음 높이는 50으로 주세요. 50픽셀. 그 다음에 색깔을 각각 다르게 넣어 봐주세요. 자, LI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LI 불러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색깔 넣는 거는 이름을 달아줘야 되겠죠. 다르게 색깔을 넣을 거니까 여기 클래스명 다르게 전부 다 5개 이름을 다르게 줘야지 색깔을 다르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제가 해볼게요. 자, 요 LI들의 크기 먼저 정해 볼게요. 자, 지금 저는 이름을 지금 안 정한 상태에서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상단에서 불러낼 때 태그로 LI 이렇게 불러내셔도 돼요.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하고요. 크기, 폭 먼저요. 폭, 위드스 100픽셀, 높이, 헤이트 50픽셀. 그 다음에 각각을 색깔 다르게 넣어 달라고 했는데 각각 다르게 넣으려면은 이름이 달려져야 불러내서 이름 색깔을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색깔 넣기 위해서 이름을 정해줘 볼게요. 첫 번째 거 에라의 클래스명을 C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클래스명 C2, 그 다음에 클래스명 C3, 그 다음에 클래스명 C4, 그 다음 마지막 클래스명은 C5 이렇게 5개 넣어주고요. 각각 불러내 볼게요. 클래스명 C1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C2, 자, 백그라운드 블루, 그 다음 세 번째 거 C3,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 네 번째 거 C4,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 마지막 C5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쿠아 색깔로 넣을게요. 이 5개의 LI를 이제 한 줄로 나열시켜 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이 각각의 이름에다가 플롯을 넣어줘도 되고요. 한꺼번에 넣는 요 LI 태그에다가 한 번만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전 저 LI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뒤에다가 플롯 레프트. 자, 이렇게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플롯 지금 레프트 들어갔으니까 세트로 오는 클리어 보스 초기화를 시켜주라고 했는데 박스를 넣고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박스 자체가 지금 UL로 대체될 수가 있어요. UL이 지금 LI들을 감싸주고 있는 요 한 개의 틀이기 때문에 UL 클래스명 마커에다가 초기화를 한 번만 시켜줄게요. 상단에 올라가서 리스트 스타일 런 뒤에다가 클리어 보스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 LI 틀 안에 글자가 왼쪽 위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가운데 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요 틀에서 가로에서 가운데 정렬 시켜 넣어 볼게요. 자, LI 부분에 뒤쪽으로 가서 플롯 레프트 뒤에다가 자, 글자를 가운데 정렬시키는 게 텍스트 어라인이라고 있어요. 자, 텍스트 어라인 정렬시켜 주는 거는 레프트 왼쪽도 있고 센터 가운데 있고요. 오른쪽 라이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센터 가운데로 배치시켜 놓고요.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면은 가로에서는 가로 틀, 요 LI 틀 안에서는 가운데로 와서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로 줄에서도 가운데로 와야 돼요. 세로에서 가운데 오는 거는 우리 줄 행렬 맞출 때 라인 헤이트 배웠었죠? 라인 헤이트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두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줄을 이렇게 쭉 적어 넣을 때 줄 사이 간격을 넓힐 때 라인 헤이트를 쓰지만은 여기 이 틀 안에서 가운데 오게끔 하는 것도 라인 헤이트예요. 라인 헤이트를 수치를 적어주면 되는데 이 수치는 높이만큼 넣어주면 돼요. 높이가 지금 50이네요. 50만큼 넣어줄게요. 자, 뒤에다가 라인 헤이트 해서 높이 50픽셀을 넣어줍니다. 자, 또 보시면은 이제 요 틀 안에서 글자 가운데 정렬이 됐고 앞에 이렇게 여백이 붙어져 있네요. 또 위쪽에도 조금 떨어져 있고요. 이 여백 아까 배웠던
전체 태그를 불러내서 바깥쪽 여백, 안쪽 여백 다 지워줘야 여기 찰싹 옆으로 붙어질 겁니다. 자, 없애볼게요. 자, 모든 태그 불러내서 마진 0과 패딩 0을 넣어주면 자, 여백 없이 이렇게 붙어질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마지막 폴더죠. 자, 마지막 폴더 6번 포지셔닝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파일 안에는 4가지 파일 있을 건데, 자, 포지션은 위치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HTML 태그 자체가 블럭 요소로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블럭 요소들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위치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플롯 레프트 라이트는 일렬로 정렬하기 위해서, 나열하기 위해서 플롯 레프트를 쓰는 거고요. 포지션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위치를 배치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포지션 중에서 앱솔루트가 있어요. 자, 포지션 안에 두 번째 가로 보면은 릴레이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가 있고, 그 다음 픽셀 뭐 이렇게 있는데, 릴레이티브 요거는 부모 역할을 하는 거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부모 안에 자식들이 있으니까는 자식 역할은 여기 있는 앱솔루트예요. 픽스는 고정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Z 인덱스. Z 인덱스는 이것들이 이제 겹쳐져서 위치해 있을 때 순서를 정하는 거 있죠. 여기 박스는 제일 위쪽으로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박스는 제일 바닥으로 깔고,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순서 정하는 게 Z 인덱스예요. 자, 파일을 첫 번째 거 열어보시면은 바디 안에 제목 태그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div라는 박스 먼저 나오면서 이 박스 안에는 2가지 p 태그가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첫 번째 p 태그에는 이름 없이 들어가져 있고요. 두 번째 p 태그에는 클래스명이 AB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박스를 이제 지나가서 또 하나의 p 태그가 있네요. 자, 사이트로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문단이 지금 p 태그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박스로 묶어서 들어가져 있는 부분인데, 자, 그냥 보면은 표시는 안 돼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그로 봤을 때만 이렇게 박스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 제목 태그를 불러냅니다. 제목 태그 H1이죠. H1 태그를 불러내서 백그라운드를 실버 색깔로 줄 거예요.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주세요. 자, 그거 먼저 해주세요. 자, 됐으면은 이제 P 태그를 불러낼 겁니다. 자, P 태그가 요 부분하고 또 아래쪽에 요 부분. 자, P 태그 자체를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배경색을 노란 색깔로 넣어주시고요. 일단 박스 안쪽으로 여백을 10으로 주세요. 상하 좌우 똑같이 10으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iv 박스를 불러낼 겁니다. 자, 여기가 div 박스예요. 색깔은 배경 색깔은 오렌지 색깔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200으로 주세요. 200 픽셀. 자, 폭은 빼고요. 높이만 지금 200으로 200 픽셀로 넣어봐 주세요. 자,
자, H1 태그를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실버로 주고 그 다음 흰색으로 글자색 바꿉니다. 자, 상단 올라가서 H1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실버 색깔 넣어주고 글자색 넣을 때는 그냥 컬러입니다. 컬러 화이트. 자, 저장해서 확인 먼저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P 태그 요 세 개의 P 태그를 불러내서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주고 안쪽 여백을 10으로 상하 좌우 똑같이 10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P 태그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 색깔 넣어주고 상하 좌우 여백 패딩 10픽셀 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개 노란색으로 들어가졌고요. 자, 그 다음 얘기를 한 게 이 부분이 지금 DIV 박스로 감싸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불러내서 폭은 빼고요. 원래 박스의 크기가 폭 높이 다 들어가져야 되는데 제가 폭을 빼라고 한 이유는 폭을 적지 않으면은 무조건 100%로 들어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빼도 되고요. 높이는 200픽셀로 넣어주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 색깔로 넣어달라고 했어요. div 태그 불러내서 높이 200픽셀 넣어주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오렌지 색깔로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오렌지 div 박스 안에 두 개의 p 태그가 있었습니다. 자, p 태그 첫 번째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p 태그가 abs라고 지금 달려져 있는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이 div 박스에는 부모 역할을 해줘야 이 부분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부모 틀 안에는 이 부분이 자식으로 되어야지 또 그 틀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부모 역할을 만들어 주려면은 이 오렌지 틀을 크기가 있어야 돼요. 지금 크기가 폭은 지정을 하지 않아서 100%로 들어가서 있을 거고요. 높이가 지금 200픽셀로 되어 있어요. 자, 그 틀 안에서 이 부분이 자식으로 지금 오른쪽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 볼게요. 자, div 지금 크기 넣었고 오렌지 색깔로 넣었던 거 뒤에다가 부모 역할 먼저 줘볼게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자, 이게 부모 역할을 주는 겁니다. 틀은 이제 부모의 틀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불러낼 거예요. abs. 여기 박스를 이제 불러내서 크기 먼저 넣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까지 깔아주면서 위치를 이동시켜 놔 볼게요. 클래스명 abs. 자, 중괄호 열고 닫고 합니다. 자, 크기를 폭이 300에 높이 100으로 넣어주세요. 자, 위드스 300픽셀에 높이 헤이트 100픽셀. 자, 색깔 알아보기 쉽게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주세요.
자,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ABS 박스가 300에 100인 요 박스가 이렇게 달려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렌지 색깔 부모 틀 안에 자식 역할로 만들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배치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자식 역할 먼저 넣어 볼게요. 뒤에다가 한 칸 띄워 줍니다. 자, 포지션 앱솔루트, 이게 자식 역할을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치를 정할게요. 자, 위치 정할 때는 상하인지 좌우인지 한 개만 넣어, 상하 중에 한 개, 좌우 중에 또 한 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상하 중에 아래쪽에 배치를 할 거라서 보탐으로 넣어줄 거고요. 좌우 중에 오른쪽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자, 보탐 0, 수치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라이트 0. 자, 아래쪽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해줬는데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러분들 것도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네. 자, 이건 전체 태그에 지금 그 P 태그 자체에 잡고 있는 여백이 있어서 그것도 좀 없애줘야 됩니다. 자, 모든 태그 불러내서 마진형, 패딩형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 했던 부분입니다. 부모 역할 주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는 자식 역할 주는 거. 이렇게 부모 안에 이제 자식이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거 파일 열어볼게요. 포지션 픽스 HTML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파일 열어주시고 그 다음 사이트로도 열어보세요. 자, 사이트 열어보시면은 자, 바디 안에 제목 태그가 먼저 들어가져 있고 P 태그가 여러 개 달려져 있습니다. 자, 스크롤바가 쭉 길게 들어가져 있죠.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P 태그에는 백그라운드 노란색으로 주면서 첫 번째 거 P 태그에 제가 이름을 클래스명 픽스라고 적어 놨어요. 이 픽스를 요렇게 크기 박스를 주면서 오른쪽 밑에 보시면 요거요. 크기를 주면서 오른쪽 밑에다가 배치를 해 놓을 거예요. 붙여 놓을 거예요. 자, 이거는 부모 안에 자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페이지 자체에다가 항상 이 자리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바를 내려도 항상 이 자리입니다. 이게 사이트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이버에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요거예요. 픽스로 되어 있는 부분. 항상 이렇게 스크롤바를 내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포지션 픽스로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색깔 좀 넣어 봐 주세요. H1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실버 색깔로 주시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넣어 주세요.
자, 그리고 P 태그를 불러냅니다. P 태그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 노란색으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쪽 여백을 상하 좌우 똑같이 10픽셀로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래스명 픽스, 요 부분이 픽스입니다. 픽스를 불러내서 폭 높이 넣어줄 거예요. 폭을 200으로 넣어주세요.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는 100픽셀 해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아쿠아 색깔로 넣어봐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넣어 볼게요. 자, H1 태그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 색깔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자색 컬러를 화이트 색깔. 그 다음 P 태그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 색깔로 넣어주고, 안쪽 여백 상하 좌우 똑같이 패딩을 10픽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명 픽스 불러내서 폭 위드스 200픽셀, 높이 헤이트 1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아쿠아 색깔로. 자, 여기까지 한 게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요 픽스, 요 박스 부분을 이 페이지에서 항상 오른쪽 아래쪽에 고정되게끔 해 놓을 거예요. 자, 뒤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한 칸 띄워주고, 포지션 픽스입니다. 자, 그리고 위치 적을게요. 위치 적을 때 탑, 보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위치를. 자, 그 중에서 상하는 그 둘 중에 한 개, 좌우는 그 둘 중에 한 개만 적어줘야 위치 배치가 됩니다. 자, 오른쪽 아래쪽에 배치를 할 겁니다. 아래쪽 보탐 0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이트 0으로. 자, 그리고 모든 태그 바깥쪽 여백, 안쪽 여백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붙여져 있으면서 항상 고정이 됩니다. 자, 내용 먼저 볼게요. 바디 안에 H1 제목 태그 들어가져 있고 P 태그 3개가 있습니다. 이름 다 달아놨어요. 첫 번째 거 박스 1번, 그 다음 박스 2, 박스 3번 만들어 놨습니다. 자,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우선 H1 태그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실버 색깔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박스 1, 2, 3번 자체가 전부 다 P 태그로 되어 있어요. P 태그 자체를 불러내서 크기부터 정해줄 겁니다. 이 박스의 크기가 폭이 80이고 높이도 80이에요. 자, 폭 80에 높이 80으로. 자, 그리고 안쪽 여백을 10으로 넣어주세요. 상하 좌우 동일하게 10픽셀 넣어줍니다.
자, 박스의 이제 크기가 정해졌으면은 박스 1, 2, 3번 이름으로 이제 불러내서 색깔을 깔아주세요. 각각 다른 색깔 넣어주세요. 자, 제목 태그부터 불러볼게요. H1 불러내서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 색깔로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 요 세 개의 P 태그를 불러내서 폭, 위드스 80픽셀, 높이, 헤이트 80픽셀. 자, 안쪽으로 상하좌우 여백 똑같이 패딩 10픽셀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색깔을 넣기 위해서 이름을 불러줄 거예요. 클래스명 점으로 먼저 표시하고 박스 1번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클래스명 박스 2번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세 번째 거 클래스명 박스 3번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색깔로. 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이 박스 1, 2, 3번을 지금 부모는 없지만 부모가 있다 생각하고 다 자식 역할로 먼저 만들고 위치를 정할 거예요. 자, P 태그 여기 한꺼번에 넣었던 이 부분에 가서 자식 역할 줘볼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자, 자식 역할을 줬을 때 이 박스 3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한 곳으로 위치가 합쳐져요. 지금 겹쳐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썼던 박스 1번이 제일 아래쪽에 깔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썼던 박스 3번이 제일 위쪽으로 지금 올라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 박스 1번, 2번, 3번 위치를 정해 줘야 되겠네요. 자, 박스 1번 위치 정해 볼게요. 위에서부터 탑에서부터 100픽셀, 그 다음에 왼쪽으로부터 레프트에서 100픽셀. 자, 탑, 보탐, 레프트, 라이트는 포지션을 넣었을 때만 요거를 해야 돼요. 패딩 뭐 탑, 패딩 보탐 이거 아니에요. 포지션 넣었을 때는 요 탑, 보탐,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위치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박스 1번 위치 정했고요. 박스 2번 위에서부터 탑에서 120픽셀, 그 다음에 레프트에서 120픽셀. 자, 세 번째 거 박스 위에서부터 140픽셀, 왼쪽에서부터 140픽셀. 이렇게 넣었을 때 사이트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위치를 정해서 확인해 봤을 때 겹쳐져 있던 게 위치가 이제 정해져서 박스 1번, 2번, 3번이 다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겹치는 요 부분 박스에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넣었던 지금 제일 앞에 깔려져 있는 박스 1번을 제일 위쪽으로 올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중앙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이 박스를 제일 바닥으로 깔고 싶어요. 그렇게 순서를 정할 때 넣는 게 Z 인덱스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10분 쉬었다가 계속 해볼게요. 자, 이 겹쳐져 있는 박스의 위치를 순서를 이제 바꾸고 싶습니다. 자, 이 박스가 지금 3개 있어요. 지금 순서를 정할 때 Z 인덱스라고 태그를 쓸 건데 순서 정하는 게 1부터 해서
999까지 있어요. 자, 근데 박스는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 2, 3만 쓰면 되는데 숫자가 올라갈수록 위쪽으로 제일 앞쪽으로 뜨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박스 1번 Z 인덱스 1번, 그 다음 박스 2번이 Z 인덱스 2, 그 다음 박스 3번이 Z 인덱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박스 3번이 지금 Z 인덱스 3 숫자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앞쪽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 2, 3 중에 박스 1번을 제일 앞쪽으로 띄우고 싶으면은 Z 인덱스 3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박스 2번을 두 번째로 넣을게요. Z 인덱스 2. 그 다음에 박스 3번을 제일 바닥으로 깔 거예요. Z 인덱스 1번. 자, 확인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박스를 제일 앞쪽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를 제일 바닥으로 둬보세요. 박스 2번을 제일 앞쪽으로, 그 다음 첫 번째 박스를 바닥으로. 자, 제가 말한 거는 박스 2번을 제일 앞쪽으로 숫자가 제일 크게 3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박스 1번을 제일 바닥으로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숫자 제일 작게 1번을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박스 3번은 2번을 해줘야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자, 제가 파일을 한 개 더 넣어뒀어요. 406 폴더 수업 폴더 안에 9번 웹에 1번 폴더 복사해서 들고 가주세요. 자, 복사해서 열어보시면은 요 이미지 먼저 할 거예요. 시안.jpg 이미지. 자, 지금까지 배운 걸로 가지고 요거를 만들어 볼 건데, 첫 번째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서 조금 수정을 했어요. 자, 상단에 보시면은 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부분을 이렇게 블럭 요소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게끔 배치를 해뒀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이미지하고 텍스트 들어가던 부분을 지금 싹 다 지워놨어요. 자, 요걸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려면은 박스를 잘 만들어 둬야 돼요. 박스, 아까 우리가 배웠던 div 박스를 잘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제일 처음에 자, 전체 홈페이지를 감싸는 박스가 한 개 있어야 돼요. div 박스가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 박스를 또 만듭니다. 다른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여기 박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인 이미지 박스가 한 개 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박스 하단 주소 들어가는 박스, 이 4개 박스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박스가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만들었던 여기 박스 안에 로고를 넣어줄 수 있는
박스 한 개를 만들 거고요. 일단 메뉴를 넣을 수 있는 박스 또 한 개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여기 이 부분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여기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내용 들어가는 부분 박스가 또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 첫 번째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그 다음 세 번째, 블럭 형태로 다 만들어져야 돼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일단은 크게 폭이 100%로 들어가게끔 박스가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박스, 네 번째 박스,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자, 첫 번째 박스도 아까 메인 이미지 넣었듯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깔 거예요. 자, 여기 박스는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깔 한번 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박스가 또 나누어져야 돼요. 50%씩 왼쪽 오른쪽이 또 나눠져 있네요. 자, 왼쪽 박스가 한번 나오고요. 오른쪽 박스가 나와줘야 돼요. 자, 마지막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박스와 오른쪽 박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자, 마지막 요 박스 보시면은 주소가 들어가서 있는 요 부분 박스가 한 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NS가 들어가는 박스가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박스 구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텍스트 또는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자,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 때 HTML부터 만들어져야 됩니다. HTML 만들 때는 이렇게 지금 제가 박스로 나눈 것처럼 박스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글자를 넣든 이미지를 넣든 만들어져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선을 그은 이대로 HTML 만들어 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 열어서 새 파일 한 개 열어주세요. 자, 저장시켜 볼게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위치는 자, 여러분 폴더 안에다가 지금 저장시키고 있죠? 9번 웹 폴더 안에 제가 1번 폴더 만들어 놓은 여기 안에 img 폴더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지 말고 같은 위치에 이름을 첫 페이지는 index.html 확장자까지 붙여주시고요. 자, 저장합니다. 자,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폴더에 index.html 하나 생겼을 거예요. 자, 기본 구조 넣어주세요. 자, 타이틀에 도큐먼트를 지워버리고 사이트 이름 비트브릭을 넣어줍니다. 자, 바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의 사이에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박스 나누는 거 해볼게요. 자, 전체를 우선 이 사이트 자체를 감싸는 큰 박스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꺽쇠 가로 열고 div. 자, 이름을 달아줄게요.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한 칸 띄웁니다. 클래스
명은 랩이라고 할게요. 랩핑 한다고 하죠. 감싸는 거. 자, 그런 의미로 한 개를 감싸는 박스 랩 넣어주고요. 자, 큰 박스 안에 총 4개의 박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상단 부분, 그 다음 메인 이미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단의 주소 부분, 총 4개의 박스가 나누어져야 돼요. 자, 넣어 볼게요. 자, div 박스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커서를 두고 공백 열어둡니다. 자, 박스 div, 자, 시작 태그, 종료 태그를 복사할게요. 자, 총 4개의 박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div 시작 태그, 종료 태그를 복사를 해서 4개의 박스를 만들어 둘게요. 자,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의 이름 클래스명을 헤더라고 달아 놓을게요. 자, 두 번째 박스에 메인 배너 나오는 부분 클래스명을 main img라고 붙여 넣을게요. 자, 이제 내용이 나오는 부분 세 번째 박스 클래스명을 콘텐트라고 할게요. 자, 마지막에 주소 나오는 부분 이름을 푸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게,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박스 이 부분이 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4개의 박스를 만들었는데 상단에 이 부분 헤더,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마지막에 주소 나오는 부분, 여기 부분을 부터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박스 나누는 거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던 똑같이 이렇게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어느 정도 이 이름 정한 거는 표준 이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어떤 홈페이지 다 그럴 거예요. 상단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나오는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주소가 있는 거요.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드 박스 안에 들어가져 있는 요 로고 부분하고 메뉴 부분의 박스를 이제 만들 거예요. 자, 이 부분도 div 박스를 만들고 이미지 태그로 이미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div 박스로 만들지 않고 목록 박스 UL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UL 안에 5개의 li로 내용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헤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와서 로고를 넣을 수 있는 div 박스 만들고요. 이름 정할게요. 자, 시작 태그 쪽으로 가서 클래스 명을 로고라고 정할게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 태그 뒤에다가 공백 하나 더 주고 메뉴를 넣을 수 있는 박스 UL 박스를 만들게요. 자, 이름 달아줄게요. 이 UL 박스의 클래스명은 메뉴라고 정할게요. 자, 메뉴 안에는 5개의 내용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공백 열어주고요. li 총 5개 넣어주세요. 자, 일단 박스 만드는 것만 연습할게요. 내용 다 빼고 이미지도 다 빼고요. 자, 지금 이 부분 넣은 거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볼게요. 자, 상단에 이 부분이 헤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이제 들어쓰기 된 부분, 이제 들어갔다는 요 표시죠. 들어간 요 부분 보시면은 박스가 2개 있네요. div 박스와 ul 박스. 자, 로고를 넣을 수 있는 요 div 박스 만들어줬고요. 로고 박스가 이거죠. 그 다음에 UL 메뉴 박스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5개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li로 5개를 만들어 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이미지. 메인 이미지 부분은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박스 자체에다가 그냥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깔 거라서 여기서 더 이상 박스를 나눌 게 없어요.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비워두시고 나중에 CSS에서 바로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텐츠. 이 부분.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요까지 컨텐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안에 박스가 또 먼저 100%로 박스가 나눠져야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 박스요. 자, 여기 하나, 그 다음 2개, 그 다음에 요거 나눠져 있지만 요거 100%로 먼저 블록 형태로 3개, 4개 박스가 나오네요. 자, 이 박스 만들어 볼게요. 자, 컨텐트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div 박스 하나, 그 다음에 시작 태그, 종료 태그 복사를 해놓고 2개, 3개, 4개 박스 만들어 둘게요. 이름 달아줄게요. 첫 번째 거 박스의 클래스명은 박스 1번, 두 번째 거 클래스명은 박스 2번, 세 번째 거 클래스명 박스 3번, 마지막에 클래스명은 박스 4번으로 정할게요. 자, 이 부분을 이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컨텐트 요 부분입니다.
자, 거기 안에서 지금 4개의 박스가 하나, 둘, 3개, 4개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박스 1번, 그 다음에 박스 2번, 박스 3번, 박스 4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박스 1번은 아까 메인 이미지와 똑같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깔 거라서 여기는 이제 비워두면 돼요. 두 번째, 박스 2번도 백그라운드 컬러로 색깔만 깔 거라서 이것도 비워둘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또 박스가 나눠져야 돼요. 색깔이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박스 안에서 왼쪽 박스 하나, 오른쪽 박스 하나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왼쪽 박스 하나, 오른쪽 박스 하나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넣어 볼게요. 자, 박스 3번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공백 줍니다. 자, 그리고 div 박스를 만들어서 한 개 더 복사를 해 둘게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한 개 더 복사해 놓고요. 이름 이제 달아줄게요. 자, 첫 번째 거 div의 클래스명. 자, 이름을 박스 3번 언더바 레프트라고 이름을 정해 놓을게요. 자, 두 번째 것 div의 이름 클래스명을 박스 3번 언더바 라이트라고 정해 놓을게요. 자, 박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에다가 공백 주고요. div 박스 시작 태그, 종료 태그 한 개 더 복사를 해 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름 이제 달아줄게요. 첫 번째 거 박스 클래스명이 박스 4번 언더바 레프트, 두 번째 거 클래스명은 박스 4번 언더바 라이트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이미지 보고 자, 박스 3번 4번만. 자, 여기가 박스 3번, 자, 여기가 박스 4번이에요. 자, 여기가 박스 3번이고요. 자, 여기가 박스 4번. 그 안에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색깔이 나눠져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 이 부분이 박스 3번 언더바 레프트 부분이고요. 그 오른쪽 이 부분이 박스 3번 언더바 라이트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박스 4번 부분, 이것도 두 개로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이 박스 4번 언더바 레프트, 그 다음 오른쪽 이 부분이 박스 4번 언더바 라이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푸터 부분이에요. 푸터 안에 또 박스가 나누어져야 돼요. 자, 여기 글자 줄줄줄 써져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박스 중에서 P 태그, 글자 넣는 P 태그 박스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NS 부분, 이 SNS 부분은 메뉴와 똑같이 목록 태그 UL로 박스를 먼저 만들 거예요. 자, 목록 태그 여기 UL 박스 안에는 지금 3개가 들어가져 있네요. LI가 3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만들어 볼게요. 자, 푸터 div 박스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들어옵니다. 자, 주소 줄줄줄 들어가져 있는 부분 박스 P 태그로 먼저 만들고요. 자, 이름 달아줄게요.
P 태그의 클래스명을 카피라이트라고 정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NS 나오는 부분, 목록 태그 UL로 박스를 만들고 이름 달아줄게요. 클래스명을 SNS라고 정해줄게요. 자, SNS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사이로 또 공백을 만들어서 SNS가 3개 나와져 있네요. 자, li 하나 복사시켜주고 2개, 3개 만들어 둡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요 부분이 푸터부터 해야 되겠네요. 푸터, 요 부분이 요 푸터 박스네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요 부분 P 박스. 그 다음에 SNS 박스가 여기에요. 여기가 SNS. 자, SNS 안에 지금 3개의 SNS가 들어가져 있네요. 하나, 둘, 3개. 요 3개를 li로 지금 만들어 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박스 만드는 게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박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미지를 넣어주고 텍스트 넣어주는 게 남았네요. 자, 상단 쪽으로 좀 올라가 주세요. 자, 이렇게 해놔도 조금 알아보기 어려우니까 주석 처리를 조금 해 놓을게요. 자, 여기 헤더 부분 쪽으로 가서 div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럭이 지어져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의 박스. 자, 위에다가 공백을 한 개 더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컨트롤 슬러시 눌러보세요. 자, 그럼 회색깔로 지금 태그가 나올 건데 여기서 자, 알아보기 쉽게끔 주석 처리를 좀 해 놓을게요. 여기서부터 헤더 부분. 자, 요거는 그 사이트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 코드에서만 우리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시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부분 박스 클릭해 볼게요. 자, 그 위에다가 공백도 하나 만들어서 자, 주석 처리 만들고요. 여기까지 헤더 부분. 자, 여기서부터 헤더 부분, 여기까지 헤더 부분.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이미지 부분도 조금 사이 간격을 좀 한 개 더 띄워서 주석 처리를 여기서부터 메인 배너 부분 또 끝나는 지점에 또 주석 처리합니다.
큰 박스에만 이렇게 주석 처리를 좀 해놓을게요.